네,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희 집 현관이고요. 저희 집은 25년 된 구축 아파트 59평형이고요. 지금 현관에 이제 센서등을 달아서 저희 현관 신발장,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는 디아만 벽지를 썼고요. 여기는 간살 원목 중문입니다. 구축 아파트가 원래 입구가 작아요. 그래서 벽을 허물어서 또 뭐 이렇게 넓게 또 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건들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자, 저희 집 일단 왼쪽에 있는 방이고요. 천장에 다운라이트를 다 설치했어요. 이 방에는 한 14개? 10개, 12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커튼 박스에 라인 조명을 넣었고요. 벽등 설치하였고, 붙박이장은 내부는 건들지 않고 문만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은 페인트 칠을 한 거고요. 건너방도 똑같아요. 단지 저희가 확장 공사는 예전에 했던 거라 확장 공사를 할 때 제가 이 벽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독서 공간, 그러니까 독서실을 일부러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아이들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공간으로 여기 딱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방방마다 저는 이 템바보드 느낌이 참 좋아서 템바보드를 방방마다 포인트로 다 설치했어요. 네, 화이트와 월넛 하고 두 종류의 색깔을 썼고요. 옆방입니다. 이 방은 또 다 똑같지만 여기는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이 14개 들어온 거고요. 커튼 박스 역시 설치했고요. 커튼 박스 라인 조명, 가벽을 이 두께가 한 12cm 정도 되는데 가벽을 세웠어요. 공간을 분리했는데 이 공간은 이제 안마 공간, 안마실로 꾸몄고요. 네,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구, 앤틱 가구 수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앤틱 방으로 지금 꾸밀 예정인데 앤틱 방에 안마 의자가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차후 누가 들어와서 저희 집을 또 저도 모르잖아요. 이사 이제 가면은 그럼 여긴 침실, 또 여기는 공부방. 뭐 이렇게 구분해도 좋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가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높이 가벽을 세우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거의 3분의 2 정도 높이로 시공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욕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템바보드를 좋아해서 이 템바보드 타일을 한 벽면을 포인트로 다 세웠어요. 다 그 타일을 써서 한 벽면을, 여기는 좀 잘 안 잡히는데 네, 여기 템바보드 약간 베이지 톤이고요. 나머지 벽면은 연그레이, 요 무늬가 들어간 연그레이로 시공을 했는데 어울려요. 베이지하고 그레이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설치하고 나서 기대 이상으로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매지는 이제 각각 색깔에 맞게 다른 이제 매지를 써서 사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고, 저희 집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까 템바보드 타일도 포인트지만 파티션이 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가장자리에 흑색, 검은색, 블랙으로 프레임을 사방을 다 잡아서 넣었는데 걱정을 좀 했었어요. 너무 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괜찮아요. 포인트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집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템바보드가 여기다 이제 라인 조명을 양쪽에 두 군데
라인 조명을 넣었고요. 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정면에 TV, 벽걸이 TV 하기 위해서 타공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템바보드 포인트로 여기 라인 조명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커튼 박스 라인 조명 역시 들어갔고, 여기 천장을 물 천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실링팬을 달았는데 저는 화이트 시켰거든요. 근데 실수로 블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환불이 귀찮아서 블랙 달았는데 블랙이 훨씬 더 이뻐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6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구축 아파트에는 실외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베란다를 실외기실로 한 4분의 1가량의 공간을 실외기실로 만들었는데, 네, 여기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하늘이 잘 보이다 보니 저만의 하늘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힐링 공간을 꾸며봤는데 이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실외기실로 들어갑니다. 실외기실에 루바창 네 달았고 6대가 연결된 용량 대용량의 실외기가 좀 설치되어 있고요. 저쪽 정면에 보이는 것이 기존의 창고였어요. 당연히 문은 뗐겠죠. 선반을 새로 설치하고 창고로 쓰면서 실외기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벽면과 마주 보이는 정면에 있는 벽면에 단열재 23mm 이보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터닝도어 마감하면서 실외기실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방 가겠습니다. 여기 빌트인 냉장고 설치하면서 수납장을 짰어요. 약간 그레이 톤으로 일단 맞췄고, 저는 컨셉 자체가 모두가 좋아하는 무난한 인테리어로 컨셉을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좀 오래 살 계획이 아니어서 나중에 집을 내놨을 때 정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좀 세련되고 예쁜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주방은 보시면 정면에 상부장, 이걸 제브라 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참 고급스럽고 이뻐요. 이게 이제 골도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질감이 표현 안 되고 있어요. 조명판 제브라 넣고 상부장 제브라 넣고 전체적인 싱크대 색깔은 화이트인데 그러니까 그레이, 연그레이에 가까운데 이게 조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또 어떨 때 보면은 약간 청록빛도 나는 그런 그레이예요. 개인적으로 색깔이 참 이뻐서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뒷베란다인데 뒷베란다는 저희 뷰가 나름 자랑할 만한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최고급 뷰라 여기를 카페로 꾸며봤어요. 홈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저쪽이 파여가지고 이제 난방 밸브 이런 게 있었는데 저기에도 문을 달았어요. 문을 달고, 네, 가스관을 철거를 미리 하셔야 돼요. 인덕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스관 이 부분은 또 살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또 가스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상하부장을 짰고, 요게 아까 본 제브라 그거 재질 똑같은 그 제브라를 써서 상하부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문이 없었고 하나로 연결된 뒷베란다였는데 제가 여기다 가벽을 세운 거예요. 이 벽을 세우고 문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에요. 저는 이제 일체형으로 세탁기를 설치하였고 여기는 세탁 공간이랍니다. 다시 문을 닫고요.
이 카페 분위기가 실제로 보면 좀 더 이쁜데 영상에는 그래서 좀 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 위에는 레일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조명은 시공하실 때 목공 작업 들어올 때 미리 작업을 해서 저기 자리를 파 놔야지만 나중에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파우더룸, 여기에도 역시나 조명 다운라이트로 다 했고, 여기도 화장대를 제가 짤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납장을 너무 많이 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장, 서랍장 요 두 개를 사고, 이 상판에 한 2000mm 되는 상판을 제작해서 얹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벽 조명 설치하였고요. 여기는 방 하나를 전부 다 드레스룸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시스템 행거장을 다 짰고 양쪽까지 다 했어요. 네. 여기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을 짰고, 저쪽에는 이불장을 따로 짰고, 중앙에도 옷을 간단하게 걸 수 있게 서랍장하고 행거장을 다시 설치하였고요. 요 문 뒤에다가 저는 이런 수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깊어요. 23cm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 공간이 죽는 게 싫어서 이 수납장을 짰고 여기다가 이제 가방을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방입니다. 역시나 정면에 보이는 서랍장 두 개를 사서 놓고요. 양쪽에 수납장을 짜서 넣고, 가운데 부분을 지지대가 있죠. 지지대가 있는 상판을 제작을 해서, 네, 길어요. 이 길이가 제가 볼 때 한 3m 정도, 뭐 얼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장을 짜서 얹어 놓은 거고, 뭐 여기다 중앙에는 이제 TV가 들어올 거고, 나름 앉아서 뭐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네. 그리고 요 커튼을 이제 젖히면 아까 그 베란다, 네, 그 분위기가 살짝 나오죠. 네. 네. 그리고 나름 이제 호텔방 컨셉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여기도 템바보드 포인트로 넣었고요. 템바보드를 좋아하다 보니 펜던트 조명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욕실로 가볼게요. 저희 욕실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이게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다 보니 저희는 코너 라운드 욕조뿐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코너 라운드 욕조는 하기 싫고, 이 욕조를 구하느라고 좀 신경 좀 썼어요. 이게 좀 폭이 기존의 일반 우리 32평대 들어가는 일반 욕조보다 길이는 짧은데 폭이 좀 넓어요. 그리고 옆에 조적을 쌓았고, 저는 항상 변기하고 좀 분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 조적을 높게 싸자니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반만 분리하는 개념으로 욕조를 쌓았고, 네, 상하가 분리된 수납장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 공간이고요. 여기에는 조적을 쌓았어요. 정면에 조적을 쌓았고, 그 다음에 세면대, 이게 새로 나온 세면대인데 괜찮아요. 아크릴로 된 건데, 그 다음에 이 세면대와 똑같은 길이로 해서 거울장을 슬랩장으로 해서 가운데 라인 보는 게 싫어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장을 설치하였고요. 정면에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연그레이 톤으로 나머지 바닥과 나머지 면을 다 처리하였고요.
이게 지금 잘 안 잡히는데 이게 사실 대리석 그 모양이 나는 그런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모양이 잡히는데 영상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무늬. 왜 하얀색의 삐안코가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회색으로 또 이렇게 대리석처럼 이런 질감을 표현한 타일이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여기도 역시 샤워가 설치했습니다. 일단 셀프로 진행을 하면서 느끼거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하고 치수에 대한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센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항상 밀리미터를 써요. 그래서 230cm면 2300이라고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빨리 머릿속에서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밀리미터다. 그리고 이제 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8전이라면은 그게 8cm예요. 센치를 전으로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많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목공 3일, 그 다음에 뭐 타일 팀 뭐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이어서 들어오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루 정도는 비워두시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붙여서 3일, 3일, 3일 너무 딱딱딱딱 붙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 철거, 목공 한 다음에 한 하루 정도 두시고, 또 타일, 뭐 탄성 코트 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또 하루 정도 좀 비워두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훨씬 여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목공 작업팀 같은 경우는 목공이 끝나고 그 뒤로 뭐 타일 뭐 다 들어오잖아요, 마루. 그런데 그 사이에 꼭 목공팀이 한 번쯤은 들어오셔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에 그 부분도 같이 계약사항에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안 그러고 나서 막 타일 공사하는데 목공팀 또 불러야 돼. 그러면 진짜 인건비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일은 큰 일이 아니야. 근데 꼭 와서 봐주셔야 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계획에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순서가 철거도 나눠서 했어요. 주방 철거, 마루 철거, 전반적인 목공 철거. 철거 다음에 이제 목공 작업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 작업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탄성 코트, 그 다음에 이제 도배, 마루 뭐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도배가 먼저냐 마루가 먼저냐 이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가루가 목재면은 나무가루고 타일이면 흙가루인데, 돌가루잖아요. 돌가루, 흙가루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진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는 좀 치웠어요. 그게 계속 집에 남아 있으면 그냥 계속 그게 어딘가에 쌓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진짜 매일 왔어요. 매일 와서 진행 공정 과정 또 체크하고, 수정사항 있으면 또 전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왔고, 눈에 보이면은 치우고, 그 치우는 거 해주지 않으세요. 자기 파트에서 이런 거는 가져가시는 파트도 있는데, 목공팀이나 뭐 이런 또 도배팀 철거비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거, 중간중간에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 이제 철거도 저희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하셔야 되고, 자, 저희는 문틀 교체까지 다 했어요. 이 문이
저 윗부분에 보면은 구축 아파트는 문 높이가 낮는데 그러면 저기를 벽을 철거를 할 거냐. 근데 저는 철거를 안 하고 저 부분이 인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여기 상단 그 인방을 이제 시공하면서 하나의 문처럼 보이게 이렇게 시공을 했거든요. 근데 구축에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철거하 그러면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인방으로 처리했는데 괜찮아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고 셀프로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좋아야 해요. 좋아서 해야만 해요. 즉 저는 인테리어나 뭐 이런 하여튼 집 꾸미거나 또 이런 공사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사실 많아서 제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였거든요. 단지 내가 진짜 몇 푼 아껴 볼래 이런 마음으로 저기 셀프 진행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공정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이번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배우고 또 느끼고 그런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해야만 그런 세세한 그런 공정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많이 알고 싶어서 그 외의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열망도 생겨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합산이 돼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런 인테리어 공사 셀프 진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진짜 뭐 한번 세이브 해보겠다. 그 개념만으로 가지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관심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지식을 내 나름대로 얻게 돼요.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또 너무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 그걸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방만 모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실과 뒷베란다, 앞베란다 모아서 한번 하고 욕실 모아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셀프 인테리어에서 저희 또 짚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들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느꼈던 거 알고 있는 지식을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 끝난 집을 소개해 드린 걸로 이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